자,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가 볼게요. 협회. 자, 46페이지. 46페이지 협회 보고 있어요? 자, 협회 쭉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일단 성격을 봐주셔야 돼. 법인이겠어요? 법인이 아니겠어요? 법인입니다. 그러면 사법인이다? 공법인이다? 사법인. 영리다? 비영리다? 비영리. 사단이다? 재단이다? 사단. 허가를 받아서 성립합니까? 인가를 받아서. 국장의 인가. 강제 설립이에요? 임의 설립?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협회 성격이 거기 교재, 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 인가, 임의 설립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협회 설립 목적은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째 줄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밑줄 긋고 이 번호를 매겼어요. 1번이라고. 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가 1번. 그다음에 후단에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이 몇 번? 2번. 그러면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설립주의.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로 들어가 볼게요. 협회 설립 절차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발기인은 회원 몇 인 이상? 300인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인도 중요하지만 회원 동그라미 치세요. 회원이 누구를 말합니까요? 개공.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려버려요. 개공입니다. 개공. 협회 가입한 개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뭘 해줘야 돼요? 날인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립총회에 뭘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자, 여기는 회원 몇 명이 이상? 600명 이상. 그리고 출석회원 과반수죠? 출석회원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자,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20인. 근데 우리가 어디서 30인이 한번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거기서는 523 기억나요? 여기는 20인이에요. 20인. 이게 출제자가 여기를 30인으로 딱 바꾸나 40인으로 절대 안 바꿔요. 틀리기 쉬우라고 30인으로 딱 바꾸나 20인. 자, 그 다음에 자, 설립 인가를 거쳐야 되죠. 누구 인가? 국장. 그리고 설립 등기. 등기가 협회 성립요건, 성립 동그라미 쳐서 이거 성립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왜 성립이 중요하냐면, 인가를 받아서 협회가 성립한다, 이 지문은 틀려요.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다, 이건 틀리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 맞아요. 그러니까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까지 따라붙어야 돼? 등기까지 따라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흐름 알고 이거 알고, 그죠? 그 다음에 협회 구성 또는 조직 이렇게 표현한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협회는 총회가 있어요.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까요? 둔다. 이것은 이제 필수 조직이에요. 사단법인은 원래 총회가 필수거든요. 그러면 주사무소가 있어요. 협회가. 이 주사무소도 반드시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까요? 아, 둔다. 둔다.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러면 지부하고 지회는 설치할 수도 있죠. 지부는 시도, 지회는 공구. 그러면 경기도는 뭐요? 지부, 지회. 그러니까 남해시에다 지회를 두고 경기도에다 지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지부지회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고 싶어도 회원들이 없으면 못 두는 거죠. 그럼 법률상이에요? 정관상? 정관상.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뭐가 정한 바에 따라서? 뭐가 정한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그러면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지혜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시도에 설치하니까 사람, 도지사. 여기서 사람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 신고가 사전 신고가? 사전? 사후? 둘 중 하나겠죠? 사후 찍었어? 네, 잘 찍었어. 사후 신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 한때 그래서 한때 설치 한때 그래서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우리 과목에서 신고사항이 몇 군데 많이 나오죠? 몇 군데가 아니라 그러면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은 사후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러면 휴폐업은 사전 미리 기억나? 그 지부지혜는 사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설치한 때. 이렇게 이 신고도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때그때 공부해 주면 돼요. 그럼 하나 더. 이 총회를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총회 의결사항 이건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보고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보고입니다.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한다?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한다? 보고 좀 신경 써봐요. 지체 없이. 그래서 협회에서 보면 승인도 있다고 인가도 나오고 보고도 나오고 통보도 나오고 다 나와.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죠? 책 보세요. 자, 거기 총회는 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부는 그 총회 옆에다가 주사무소 하나 적으세요. 주사무소 반드시 둔다. 여백에다가 주사무소 하나 적어봐요. 주사무소도 반드시 둬야 돼. 반드시 둔다. 그리고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지혜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정관사항. 자, 회원은 협회 가입한 개공. 그러면 오른쪽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라 그랬어요. 임의적사항. 자, 협회에서 교육 위탁받아 할 수 있죠. 그러면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을까? 비회원도 가능할까? 비회원도 가능해요. 협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비회원도 가능해. 또 협회에서 공제사업 할 수 있죠. 그것도 비회원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회원 동그라미, 비회원 동그라미.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알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협회 업무가 나와 있는데, 협회 업무는 크게 고유 업무하고 위탁 업무 또는 수탁 업무 그러죠. 위탁 받아서 한다, 수탁. 그러면 고유 업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7가지나 되고. 수탁 업무는 적죠. 그래서 수탁 업무는 외워야 되고, 고유 업무도 몇 가지예요? 보세요. 고유 업무란 것은 협회 자기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일. 이건 협회 자기일이고, 이건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 자, 고유 업무란 것은 일단 품위 유지, 부동산 중개적 연구 개선,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 윤리 현장 제정 및 실천, 정보 제공, 공제사업,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공제사업 동그라미. 이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입니다. 이건 뭐예요? 고유 업무인데 보험사업 있죠? 보험사업. 공제 자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근데 수탁 업무란 것은 다른 기관의 일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교육은 실무교육하고 또 연수교육하고 또 직무교육 이거 있잖아요. 이건 실시권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시도의사가 실시권자잖아요.
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공인 중개사 시험도 시도지사는 국장이 시험 시행기관장이죠. 협회가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수탁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나올 때는 협회 업무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고유 업무인지 수탁 업무인지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출제자 마음이지 뭐.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이 공제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 고유 업무니까 반드시?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강력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할 수 있나? 하셨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고유 업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업은 안 해도 돼요. 우리 회원들은 다 보험회사 가입하라 이렇게 해도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할 때도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뭐다? 승인. 변경하는 것도 승인.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오잖아요. 일정 비율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네, 안 해야 돼요. 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무엇의 100분의 10이라 그랬어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총 수입액 그럼 틀려버리고 공제료. 자, 협회는 뭐 회원들로부터 회비도 받으니까 이건 보험 사업이잖아요. 이거 10분의 10, 이건 뭐요? 이상 이내가 아니라 이 셋 다 신경 써야 돼.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해요? 조건을 갖추면 되죠. 조건을 갖추면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승인이라는 것은 사후 승인이겠어요? 사전. 됐어요? 자, 승인도 나오고 오늘 보고도 나오고 협회가 별게 다 나오죠. 인가도 나오고 신고도 나오고. 자, 그러면 또 독립회계 관리하라 그랬죠? 예, 그리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 관리를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공제사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랬죠?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랬는데 협회보나 일간신문에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리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47페이지 5번 공제사업의 목적 나와 있죠? 책 보세요.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 공제사업 목적은 비영리사업 동그라미. 그리고 상호부조 동그라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부조. 자, 두 번째가 공제규정 승인. 자,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야 돼? 변경 또는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자, 공제사업 범위.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 자,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 몇 쪽이시고. 이것도 하나 기고, 또 두 번째, 공제사업 부대물 공제규정 몇 쪽. 공제규정으로 정한 사업도 공제사업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얼마를 써요? 자, 맨 끝에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이건 이제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100분의 10이란 말, 이상이란 말.
셋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책임 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 거기 앞에 사용하고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전입니다. 그 사전이라고 적으세요. 그 승인 동그라미. 하고자 이 말이 사전 승인. 자, 그 다음에 독립회계 관리하라 그랬고, 자, 운영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거기 몇 줄 오세요. 협회보나 일간신문,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근데 이것은 비교를 해서 공부하라 그랬죠? 비교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위원회잖아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또 감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 둔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일사. 여기는 감독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감독. 없어. 심의만 했어요. 자, 이런 거 다 비교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 일단 기억. 심의, 감독, 협회, 둔다. 이 단어. 심의, 감독, 협회, 둔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 19명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 비교가 되어 있어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비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다 비교해놨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다 해놨죠? 자, 그럼 다시 체크할게요. 48페이지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협회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감독 동그라미, 둔다 동그라미. 자, 감독 기능은 어디만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만 있어요. 정책심의는 감독이 없어요. 그리고 둔다, 둘 수 있다 구별해야 되고. 자, 구성. 자, 깜짝 놀랐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거 앞에서 공부 많이 했죠? 알고 있고, 여기는 운영위원회는 19명 밑줄. 그것만 밑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둘 다 똑같이 2년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보궐위원은 전임임기 남은 기간.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죠? 연임. 연임한다는 것은 1회 하나 연임한다는 건 어디만 나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 2년이고 보궐위원 임기 똑같은데 운영위원회는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하나 더 들어가요. 비교되어 있어요? 자, 직무대행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그랬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누가? 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은 정책심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억나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위원도 내가 앞에 엄청 강조했잖아요. 법에 규정된 자 중에서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앞에 정책심의위원 할 때 엄청 강조했어요. 국장 단독권한이라고. 근데 운영위원회는 뭐라 그랬어요? 법에 규정된 사람이 그냥 위원이 되는 것이지. 그죠? 국장이 또 임명 이촉 이런 거 아니죠. 자, 위원장 직무는 똑같아요. 둘 다.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똑같고. 자, 회의도 똑같죠? 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똑같죠? 이건. 똑같다. 자, 사무 처리, 간사. 왼쪽 간사고 오른쪽은 간사 서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명을 합니다. 자, 위원장 동그라미 둘 다.
왼쪽은 이원장이 지명, 오른쪽은 이원장이 임명. 자, 이원장이 중요해요. 간사서기, 간사는 이원장이 한다는 거. 업무는 뭐 볼 필요 없고 간사 업무 뭐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 다음 수당과 여비는 어디만 나와요? 정책심의위원회만 있어요. 그래서 출석한 이용 관계 전문가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데 공무원 이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규정은 운영위원회는 있어 없어? 없어요. 정책심의위원회만 있습니다. 자, 운영 마지막 운영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이 정하고 이건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 의결도 동그라미 이원장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 주세요. 의결 이원장, 심의 이원장. 동그라미 주셨어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심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심의사항 앞에서 막 4가지 다 외웠죠. 다시 복습.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4가지 있죠.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자격 취득. 나머지는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심의. 근데 이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네. 그래서 일단 4가지 먼저 공부하세요. 2번 체크하세요. 예산결산. 2번 체크하라고. 예산결산. 4번 예산집행. 자, 6번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요율. 7번 정관. 이 4가지 일단 공부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로 예산 관련하고 정관사항하고 공제료 관련 사항이 심의사항이다. 이렇게 압축을 해봐요. 예산 관련 사항하고 공제료 관련 사항하고 정관이 정한 사항이 주로 심의사항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이제 나머지 몇 가지는 나중에 봐도 돼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 잘 비교했으니까 이제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쉽다 그러고 막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몇 점만 맞으면 돼? 아니 97.5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97.5점만 맞으면 돼. 좋대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그렇죠? 좋아.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97.5점만 맞으면 돼요. 많이 맞출 필요 없어요. 97.5점만 맞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 양가로 3번 재무 건전성 유지 나와 있죠? 자, 2줄 보세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몇 줄 보세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몇 줄 봤습니까? 이건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거 재무 건전성 지키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 동그라미. 자,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요청했을 때? 국장이 요청했을 때. 그래서 이제 협회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 관청은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그러면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갑작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누가 해요? 국장. 근데 그 개선명령상 조치가 25회 때 나오고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기억낸 디글리언 맵 있잖아요. 25회 때 출제가 되고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외워야 될 건데 자, 일단 업무 집행 방법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 자산 애탁기관은 변경 있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산 장부가격 변경 있어요? 변경. 그리고 이제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있어요. 보유만 동그라미 주세요.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 처리 있죠? 손실 처리 동그라미. 3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기타 그 밖에 있어요. 그 밖에 개선명령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3단어를 먼저 기억하세요.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렇게 한 개 보세요. 일단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큰 지장은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일단 변경 보유 손실 처리 기준 잡고 앞에가 뭐가 붙어 있는가 한 번씩 읽어두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맞춰낼 수 있다. 변경 보유 손실처리. 자, 이 단어가 머릿속에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막 맴돌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변경 보유 손실처리.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대해 공제사업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몇 줄? 시정명령 몇 줄?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권한도 국장이 되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지도 감독 오로지 국장입니다. 근데 특히 그 오른쪽에 주의할 사항이 있죠. 주의할 사항이 있어 없어? 지부 감독 기관도 누구? 지혜도. 그 시도의사나 등록관청 아니에요? 아까 신고를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시도의사가 감독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협회 감독은 오로지 국장이야.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 없고. 그렇죠. 이제 1년간 같이 하다 보면 다 이상해갖고 나가. 그래도 합격하면 돼. 이상해도. 그렇죠. 저하고 같이 하면 다 이상해져가.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국장이요. 지부가 됐건 지혜가 됐건 다 국장. 그럼 종합 정리할게요. 협회 감독기관은 오로지 뭐다? 국장. 개선 명령도 국장. 그죠?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국장. 시정 명령도 국장.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 그것만 금융감독원장이야. 다 협회는 국장하고 연결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밑에 두 줄 보세요. 밑에 두 줄. 국장은 협회 지부지에서 감독상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지문 밑줄 보세요. 거기다가 행정명령이라고 적어요. 행정명령. 이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행정명령 적었어요? 그 다음에 후단에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조사. 그래서 사무소에 출입 밑줄 보세요. 이걸 행정조사라고 적어요. 자, 우리가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것을 행정명령이란 말을 쓰고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조사. 그러면 행정조사할 때는 그냥 합니까? 증표를 내보여야 돼. 증표. 그러면 증표가 뭐겠어요? 공무원증이 있어요. 공무원증. 그 책에는 없는데 증표는 공무원증하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라고 있어요. 이게 증표입니다. 이걸 내보여야 돼. 감독하러 갈 때. 사무소 출입해서 감독할 때. 증표가 뭐냐면 공무원증하고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이게 증표요. 이걸 내보이면서 감독을 하라. 어차피 국장이 직접 하진 않고 공무원 시켜서 할 거 아니에요. 소속 공무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감독하러 갈 때는 증표, 공무원증하고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이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협회 보고 의무가 있어요. 자, 총회 의결 밑줄,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보고.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에게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과목에서 또 보고가 또 있죠? 어디서 나와요? 자격 취소. 그 옆에다 자격 적으세요. 밑에다 적더니.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자, 뒤에서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며칠 내 보고? 5일. 자격이 취소되면 며칠 내 보고? 5일. 자격이 취소되면 며칠 내 보고?
자기 취소되면 며칠은 뭐? 며칠?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5일. 자, 그 다음에 신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혜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설치 한때 밑줄, 한때, 그리고 사후라고 적어. 사후. 신고 동그라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후 신고라고. 신고입니다. 신고. 지부 설치했다고 신고, 지혜 설치했다고 신고. 그 다음 7번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7번. 민법 규정 준용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게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시험 2번이나 나왔다고. 그럼 뭘 바꿨어요? 사단법인을 바꿔서.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보면 법인법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단법인 규정도 있고 재단법인 규정도 있고 조합 이런 게 있어요. 재단법인 규정 X, 조합 X. 이 조합 규정이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 게 아니에요. 무슨 걸 준용한다? 사단법인. 왜? 협회 성격이 뭐니까?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이니까 그 민법, 사단법인 관련 법을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줄 가지고도 문제가 2번씩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써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X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협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협회 끝났어요. 이제 나날이 실력이 늘고 있어, 지금. 자, 97점 맞는 경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있잖아요. 교육은 그냥 해야 돼요. 비교해서. 그래서 책에 비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고 일단 감상만 하면 돼요. 감상. 내가 다, 칠판을 판서를 할 테니까 생각하면서. 자, 교육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 크게? 무슨 교육? 실무교육은 중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자, 연수교육은 재교육. 이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이것도 미리 받는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예방교육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일단 세 가지 비교해 볼게요.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수없이 했잖아요. 시도지사입니다.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실시권자가 있으면 교육받는 대상자가 있죠. 자, 실무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미리 받는 교육이니까 신청하려는 자고. 자, 법인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임원, 사원 몇 명? 전원 받으라고. 앞에서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임원.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 책임사원. 기억나죠? 이것은 주식회사 유한해서 이사, 감사를 말하고, 이건 합자 한 명에서 무한 책임사원. 또 누가 받아야 될까요? 분사무소는 누가 받아요? 책임자가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 중개사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소공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라 그랬죠? 누가 받아? 자, 개업공인 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소공. 자, 이건 중개 보조원이 받게 돼 있어요. 대상자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언제 받아야 되냐 이거죠. 이분들은 등록 신청하기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근데 얘가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럼 여기는 소공 고용 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러면 그만뒀다가 1년 이내 다시 취업할 때는 안 받아도 돼요.
1년 지나면 받아야 돼.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연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돼? 몇 년마다 받아요? 2년마다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실무교육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 지나면 연수교육. 계속 이제 연수교육. 그대로 2년마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직무교육도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그러면 여기도 그만뒀다가 1년 이내 다시 취업하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 그러면 시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시간은 몇 시간? 실무교육. 자, 28시간 이상에서 여기는 12시간에서 여기는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용, 교육. 어떤 내용 교육시켜요? 실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잖아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경영 실무하고 직업윤리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뭐 공통이니까 일단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니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교육시켜야 돼요.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경영 실무하고 직업윤리. 여기는 말 그대로 직업윤리 교육만 시켜요. 윤리. 뭐 등인데, 하여튼 윤리. 자, 그 다음에 또 교육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알려줘요? 알아서 받는 거지. 누가 중개할 줄 알아서 전국 밑에서는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내용, 통지. 여기는 공고한단 말이 없어요. 공고,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한다는 규정은 없고 통지만 있어요. 통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알아서. 그죠? 통지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제재. 교육 안 받으면.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냐고. 여기는 등록이 안 되겠지. 뭐 다른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는 500만 원에 과태료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500만 원. 12시간 안 받으면 500만 원에 과태료요. 자,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교육 실시권자가 다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시도별로 교육이 실시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따로, 서울시 따로, 강원도 따로, 충청남도 따로 이렇게. 그러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뭐 서울에서는 이런 교육 시키고 경기도는 또 다른 교육 시키고 그러면 균형이 안 맞죠? 그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장이 이런 교육을 시키자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도 할 수도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지침을 말해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지침 마련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이제 이게 머릿속에 다 넣으면 돼요. 다 들어왔죠, 이미? 안 들어왔어요? 예. 안 들어와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거 듣다 보면 다 돼. 그럼 하나 더. 예방교육이라고 있어. 무슨 교육? 예방교육은 하다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중개업소 뭐 사고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인데, 자, 실시권자는 여기는 누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또, 시도지사도 되고 또, 등록관청, 셋 다 됩니다. 자, 실시권자가 있으면 교육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럼 개공입니까? 개공 등입니까? 등. 그러면 여기는 예방교육은 보존도 되고, 서공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시 여부. 이 예방교육은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통지, 여기는 공고하거나 통지요.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예방교육 한다고 공고하거나 또 직접
통지 둘 중 하나입니다. 또는이니까. 그럼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근데 아까 연수교육은 통지만 있어요. 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비. 여기는 지원할 수도 있어, 없어? 지원할 수 있다. 뭐, 이것도 그 의무상은 아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실무교육은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가 돈 내고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 교육은 이게 전부입니다. 빠진 거 없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책을 봐주세요. 책을 또 밑줄 그어놔야지, 또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연수교육 이거는 먼저 나왔네.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의사. 실무교육 실시권자도?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또는 시도의사 이렇게 나와있죠. 대상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뭐? 서공. 실무교육 대상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나와있죠. 임원사원 몇 명? 그 옆에다가 전원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가로 열고 전원.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 받으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실무교육 또 분사함수는 누가 받아야 돼? 서공도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은 보조원. 자, 교육 내용은 맨 앞에 연수교육 법제도 변경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경영실무나 직업윤리비는 실무교육도 공통이니까 그건 놔놓고 일단 법제도 변경 이걸 하나 외우세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거 하나 외우세요. 경영실무하고 직업윤리 둘 다 공통이니까.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교육 시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 또 이제 연수교육 받았잖아. 그때부터 또 2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 시기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이네? 1년이네. 예란 것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안 받는다 이 뜻이야. 그리고 서공은 고용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 직무교육도 고용신고일 전 몇 년? 1년.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이야 나와 있잖아요. 실무교육은 28에서 32,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자, 사전 통지가 나와 있는데 연수교육만 들어있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공고 X라고 적으세요. 이 연수교육은 공고한다는 말은 없고 통지한다는 말만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지침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전국적 균형유지 및 균형유지실에서 필요하면 지침 동그라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지침 마련권자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아, 우리가 이런 교육 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한, 그 실시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가로로 묶어서요. 이제 이분들이 실시권자입니다. 예방교육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밑줄 그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개공 등 있죠. 등 동그라미 등. 그러면 이 등 속에는 보조원, 서공, 임원사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침 아니 거기 뭐야 실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가로 1번 마지막 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통지는 며칠 전까지 하라 했어요? 10일 전까지. 두 번째 줄 공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공고하거나 통지입니다. 이거는 신문에다가 이렇게 예방교육 한다고 공고할 수도 있고 직접 통지해 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은 마지막 줄 후단. 지원한답니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그냥 맞춰만 주면 되겠죠? 그냥 맞춰야 돼요. 쉽다 그러면서. 아, 그렇지. 쉽다 그러면서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하고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쉬었다가